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1.22% 올라 작년 하반기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서울은 2.32%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토지 거래량도 작년 하반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기존 주택 계약자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 경과 조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은행의 자체적인 대출 축소로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까지 막히지 않도록 은행권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중 현재 공사 중인 곳이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 갈등과 제도적 공백에 정체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극심한 공급 절벽 속 사업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관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토론이었다라는 의견과 실효성이 없었던 토론이었다라는 의견으로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토론의 성과가 아니라 실제로 나오게 될 그 제도의 변화일 텐데요. 정말로 공급은 어느 정도 나오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지 궁금한 점 많으실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도 방송 통해서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항상 오후 1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흐름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안에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할게요. 이 시간 책임져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M도시연구소 송성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TV를 많이들 보셨겠죠. 예, 그래서 부동산 대토론회라는 어떤 거창한 주제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주관하다 보니 관심이 많이 갔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얘기한 것 같고 시간도 많이 할애했는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보유세에 대한 얘기 우리가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물론 인상이죠. 그런 부분이고 또 좀 좋은 점이라 그러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매물 출애를 위해서 중과 유예를 또 한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는데 아쉬웠던 점은 전세 시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이 지금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중요 요인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전세 대출로 인해서 굉장히 매매가를 밀어올린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었지만 사실 메인 주제는 아니었거든요. 메인의 원인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갖고 지금 어제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 자체를 조금 왜곡해서 보고 있는 전세 시장 자체를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해서 지금 소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핀다고 하면 서민 주거 비용이라든가 주거비 상승은 물론이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서민 주거비가 상승이 되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순환 구조인데 이런 구조를 시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저처럼 이렇게 시장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일들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토론회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익히 알고 있던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좀 염려스러웠던 거는 전세 부분에 대한 아쉬움, 이걸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하반기 시장, 그 이후의 시장도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 그리고 각자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를 마치고 또 뭐 국무총리 주재로 하는 부동산 토론회를 더 갖겠다라는 내용이 좀 발표가 됐는데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제도의 변화 그리고 또 세금과 관련된 변화, 앞으로 나오는 정책 변화들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들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릴게요. 먼저 문자 주신 사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7264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마포구 대흥역 인근에 신수 13구역 신통기획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으로 주택수 제외 혜택의 신축 빌라를 하나 더 매수하려고 하는데 향후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모아타운 사업지를 매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비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적용되는 법률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꼭 재개발 투자할 때 전문가들하고 꼭 상의를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요즘 대흥역 근처인데 신수 13구역, 참 작년에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해피한 시간을 보냈었죠. 그래서 일단 대상지가 선정이 됐고 지금 정비 사업을 정비 계획을 수립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요지는 자, 신통기획에 재개발을 갖고 있는데 플러스 지금 여유자금으로 또 한 가지의 재개발을 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에서 하나를 더 사시게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신축을 사시게 돼서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시려고 하는 건데 염려하시는 거는 일단 재당첨 금지라는 게 있죠. 재당첨 금지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재당첨 금지라는 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지구 내에서 5년 내에 당첨을 2번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가 현금 청산이 되는 거죠. 당첨이라는 건 뭐냐면 조합원들에 대한 관리 처분을 인해서 받는 분양 신청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청약 통장으로 한 일반 분양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유의해서 재개발을 투자를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내용은 신통기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재당첨 때문에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물어보셨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바로 맞습니다. 정답인데 일단 모아타운은 법 자체가 틀려요. 이 재당첨 금지를 적용하는 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진행하는 사업들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거든요. 그래서 법 자체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재당첨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질문 주신 내용은 맞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겠고요. 한 가지 첨언을 해드릴 거는 사실 여기 신수 13구역이 지금 인제 후보지 선정이 됐거든요. 앞으로 좋은 지역이라 좋은 아파트로 바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이게 분양 신청까지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투자를 하면서 재당첨까지 생각을 하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신규 투자를 하시게 되면 팁이죠. 또 한 가지 투자하는 것도 장기간 물론 투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입지 좋은 곳에 초기 선점 투자를 해서 1단계 대상지라든가 구역 지정이 되고 뭐 이런 조합 설립 이런 단계 전에서 매도하고 엑시트하는 이런 전술도 한번 피는 것도 좋다. 요즘 많이 재테크를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그럼 무조건 장기 투자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장기 투자를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 또 어떤 거는 똘똘한 건 계속 길게 가져가고 어떤 거는 뭐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매도 타이밍을 중간에 또 잡아보고 수익을 챙기는 이런 투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그 재당첨 금지에 대해서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실 필요 없겠다. 하지만 내용은 이렇게 진행을 한다. 요거에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우선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렸지만 너무 그 재당첨 불가에 대해서 좀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제가 그 성동구 상왕십리역 그 무합초등학교 근처에 네. 다세대를 지금 보유 중인데요. 네. 이쪽 좀 전망이 좀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여기 거주하고 계세요? 아, 네, 그 딸이 일단 그 매수해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녀분 대신 지금 연락을 네, 주신 네. 거고 자녀분이 네, 그러니까 성동구의 무학초교 근처에 네. 빌라 다세대 주택 하나를 투자해서 거주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 네. 좀 가져가 봐도 될 만한 곳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따님 대신 전화를 주셨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네. 여기 그러면 작년부터 거주하셨는데 질문 주신 내용이 그러면 여기에 전망이 궁금하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 그 이제 그 딸이 네. 신축 빌라로 해서 뭐 한 5억 4천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요. 아, 언제요? 작년에요. 아, 예,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직장이 동대문 쪽이어서 네. 지금 이제 좋았다가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직장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아, 예. 강서구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매도하고 갈지 네, 네. 아니면 그냥 전세를 주고 좀 조금 더 보유하면서 볼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따님이 궁금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일단 직장에 오기에 대해서 일단 지금 현재는 굉장히 거주 조건이 좋았는데 변화가 생기니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기대 가치가 없으면 매도하고 또 그쪽에 가서 사실 예정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를 임대를 주고 그쪽으로 주거 이전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은요. 일단은 저는 여기 매도 안 하고 네네. 강서구 쪽에 임대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어딘지 네네. 모르겠지만 그런 네. 지역에 임대를 좀 한번 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쉽게 말해서 강서구 쪽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이쪽 그 하왕십리라든가 이쪽 왕십리권의 입지가 굉장히 더 기대감이 큰 곳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보유하라 이런 결론을 먼저 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 네. 자, 한번 네. 보시죠. 지금 무학초등학교 근처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번지수는 네. 아세요, 대충? 970번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학교 근처면 요 아래쪽이겠네요. 네, 여기서 네, 가깝죠? 네네. 요쯤 된다고 보죠.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위쪽으로 해서 이쪽이 지금 노후도가 굉장히 높죠. 가보셨죠? 네. 따님? 네네, 그렇죠. 예. 네. 이 지역은 노후도가 거의 한 90% 안팎 되는 데예요. 네, 그래서 네. 뭐 지금 그 뭐랄까 조금 뭐 지금 노후도로 따지면 서울에서 뭐 손꼽아지는 그런 네.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노후도가 높다 보니 재개발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있는 곳인데 여기 재개발을 추진을 계속 시작했었어요. 아시죠, 네, 네. 그거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 옆에 구역 여기 구구역 하왕 9구역이라고 있는데 지금 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데는 여기는 가칭 하왕 10구역이에요. 네, 네, 10구역.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같이 다른 구역인데 합쳐서도 통합을 추진을 해봤었고요. 네, 또 여기 네. 9구역은 또 따로도 추진해보고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네. 결과는 그 반대 동의가 좀 많아서 안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반대 동의가 많아서 안 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그러니까 재개발을 추진하면 조금 요지에 있는 곳들은 이렇게 아픔을 좀 겪고 가는 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한 번 안 됐다, 뭐 두 번 안 됐다 낙심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뭐 그 예가 요 행당역 바로 위쪽에 여기 지금 행당 8구역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여기도 똑같이 요 위에 인근 지역이거든요. 행당역 네. 주변이고 여기는 상황십리나 왕십리역 주변이고요. 그런데 요 행당 8구역도 신통기획을 추진했었는데 무려 여기는 3번이나 떨어졌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다가 작년 말에 4번째에서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 4년 만에 3전 4위가 된 건데 아무튼 뭐 입지 조건이 좋은 데고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데인데 요 일대에서 어쨌든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후보지가 된 곳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요약하는 건 뭐냐면 이 지역 자체 지금 왕십리역 이 주변 자체가 변화의 틀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거든요. 이 왕십리역이라는 데가 원래 교통도 편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따님이 여기 거주하시는데 저 동대문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 한양 도성이라고 하죠. 그 들어가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또 이 왕십리역에서 뭐 앞으로 GTX가 들어오면 한정거장이면 삼성역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교통이 되게 편합니다. 지금도 물론 뭐 2호선도 있고 지금 5호선도 있고 한데 뭐 동북선도 들어오고 굉장히 허브 지역이에요. 이 허브 지역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이 우리 서울시 도시 위계도에 따르면 여기는 광역 중심 지역이에요. 네. 광역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3도심의 다음에 위치를 갖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왕십리 청량역이 비슷한 교통의 허브를 갖고 있으면서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 얘 주변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여기 GTX에 내려오는 것들도요. 다 굉장히 유명한 역들이 많아요. GTX 노선들이.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역세권 개발을 해오고 있고 또 아래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삼성동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곳이다. 그거에 비해서 지금은 지역이 아직 미진하다. 그래서 지금 답보 상태로 보이는 거고요. 또 향후에는 여기 뭐 업무시설 있잖아요. 구청도 있고 여기 경찰서 있고 있죠. 여기 옆에 이런 것들도 뭐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런 것도 다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업무 시설이 그 들어올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주변 왕십리역 근처가 지금 성동구에서 마지막 남은 굉장히 허브화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답답하더라도 조금 보유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저 위쪽에 보면은 상황심리역 위쪽으로 보면 여기 지금 왕십리 뉴타운 있죠? 네. 예, 센트라스도 있고 그 앞에가 도선동이거든요. 네. 우리 지금 그 보유하신 곳 그 길 건너 쪽이죠. 네. 이쪽 지역도 정비 사업이 불가피한 곳이에요. 여기 하왕십리 이 아래쪽 이 불가피한 곳인데 여기도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민간도시 복합 개발을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그래도 강북권, 성동권에서 그래도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이런 재개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재개발의 반대가 많아서 이렇게 3번씩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3번씩 떨어지는데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우리 뉴타운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한남 뉴타운에 한남 1구역이라고 있어요. 그죠? 한남 5개 구역 중에 한남 1구역만 제외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제일 가까웠어요. 역세권이라. 그런데 결국은 뒤따라서 2, 3, 4, 5구역이 가니까 뒤따라서 신통기획으로 또 진행을 하잖아요. 또 다른 데 보여드리면 뭐 노량진 뉴타운에 그 노량진 8개 구역이 다 가고 있는데 1구역, 3구역이 역 바로 앞에거든요. 그래서 이 구역들이 되게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다 관리 처분 받아가지고 전체 구역이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저기 어디야, 저 이대 입구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보면은 아현 뉴타운이 있죠. 아현 뉴타운에 이대역 바로 붙어 있는 데가 염리 4구역이라고 있거든요. 뭐 이런 지역들도 아현 뉴타운의 맨 마지막 지역에서 이대역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반대 도기가 심했던 거죠. 그래서 안 되던 곳들이 지금 뒤늦게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 얘기는 뭐냐면 입지가 좋고 힘이 좋은 지역들은 결국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정비사업도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역세권에 대한 정비사업이 완화되는 게 너무 많아요. 기존에 뭐 역세권 활성화, 장기전세, 뭐 소규모 재개발 뭐 이런 것도 다 역세권 사업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신통기획의 그 정비사업을 할 때 역세권에서 하면 준주거로 상향을 해줍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고 최근에 모아타운 역시도 역세권에서 모아타운을 했을 때 준주거로 종상향을 해줍니다. 굉장히 사업성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이만큼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역세권 지역에 이런 노후도가 높은 이런 이 입지 좋은 데를 갖고 있는 분들은 뭐를 해도 역세권 사업에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부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따님한테 잘 보유하고 좀 좋은 지역에 나중에 아파트가 될 지역이니까 잘 보유하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직장을 옮기시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임대를 활용해서 거주하고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이 상흥심리역 근처의 다세대 주택은 계속 가져가자 조언 드렸으니까 자녀분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의 고민 듣고 또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 또 투자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또 송성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요즘에 강남감 재개발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많은 문의 주시고 상담 오십니다. 또 세미나도 많이 오시고 계시는데 빨리 오십시오. 지금 강남감 재개발 투자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빨리 오셔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강남권 지금 마지막 잡아야 될 곳은 어딘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한강변에 대한 재개발 유망 지역도 제가 추천해 드릴 곳이 있으니까 이런 곳들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 오시게 되면 저하고 뭐 좋은 시간 만들 수 있고요. 또 세미나 시간이 안 맞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1대1 상담해 주시면은 제가 주중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유튜브로 보시면 주말에도 세미나 예약이라든가 상담 예약할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저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는 여러분 언제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연락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세미나 문의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서울의 공급 부족 이야기는 뭐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고 거기에 집값 상승, 전세값 상승, 월세 상승 다 상승 이야기만 들려오고 있는데 현재 이 서울 주거 시장이 어떤 동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송성문 대표와 함께 살펴볼게요. 전해주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변화가 좀 생길 예정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재개발 시장과의 연계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드리는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서울 주거시장 동향과 재개발이라고 했는데 자, 최근에 언론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 집값이 뛰자 지금 탈서울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서울 외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쪽에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아파트를 포기하고 서울 연립다세는 거래량이 지금 46% 급증하고 있죠. 또 재개발할 때는 대박, 빌라라도 사자. 그러니까 재개발을 염두에 두는 어떤 실거주도 염두에 두는 이런 지금 상황들이 시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를 보면 서울 아파트 흐름을 봤을 때는 자, 올해 초에 1월 말이죠.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위에 종료를 발표하면서 5월 달까지 가격에 하향선을 많이 그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때가 좀 세일 기간이었는데 이때를 많이 이용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다시 5월 둘째 치가 넘어가면서 거래량은 좀 줄었지만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 가격 상승 상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반기에 전체적인 가격, 작년에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남 3구라든가 이런 중요 지역들이 급등하지는 않았지만은 외곽, 올 상반기에는 서울 외곽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뉴스에서 보셨듯이 시 외곽 경기권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전세 시장, 오늘 서두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세 시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월세 지금 300만 원 이상 월세를 계약하는 건수가 올 상반기에 강남 3구는 약 900건이 되는데 지금 강북 14개 구에서도 600건이 넘게 월세 거래가 300만 원짜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월세 가격 주수가 이렇게 굉장히 높게 지금 상승하고 있죠. 전세 계약에 대해서 보증금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는 없고요. 이제 월세인데 월세도 월세 금액이 얼마냐. 심지어는 지금 뭐 100% 이상 상승한 것도 계약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이 예측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곽으로 지금 아파트 서울에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하신 분들은 외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유명한 곳이죠. 뭐 구리라든가 동탄, 기흥구, 만안구 이런 곳들이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었죠.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7월 초에 구리라든가 뭐 영동
기흥이라든가 동탄 이런 지역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규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포함이 되면서 이제는 규제 지역이 확산이 됐다. 그래서 그 옆으로 지금 풍선 효과가 또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그 노량진 뉴타운하고 좀 흑석 뉴타운입니다. 흑석 11구역이었고 노량진 6구역, 8구역이 있는데 최근에 일반 분양을 했던 가격을 보면 26억에서 28억 노량진 뉴타운이죠. 흑석 뉴타운이 11구역이 거의 30억대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서울에 좀 실거주를 할 만한 좋은 아파트들이 없고 이러다 보니 외곽으로 나가는 추세인데 중심 지역은 더욱더 가격이 고가로 치솟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반 분양이 물론 입지가 강남 반포 인근에 붙어서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상승세가 좀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정부별로 봤을 때 지금 이재명 정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1년 동안 한 15%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다른 정부 때보다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크다 보니 서울의 아파트를 지금 살 수가 없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아까 헤드라인 뉴스에서 보셨지만은 재개발 투자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재개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지금 아파트를 살 수가 없죠. 돈이 있어도. 갭 투자 안 되죠.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 중심 지역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저 빨간 부분이 강남 3구를 비롯해서 강남의 한강벨트에 굉장히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들이죠.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앞으로의 입주 물량, 올해부터 4, 5년간 입주 물량이 전무하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급등하고 물량도 없고 사야 되는데 자꾸 외곽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저는 이런 환율, 고환율과 더불어서 광해 통화량이죠. M2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4,400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증가 추세가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돈 가치가 자꾸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최근에 연립 다세대주택 최근 상반기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해마다 보면 23년도에 1만 건 정도 됐는데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26년 상반기에는 2만 건이 넘게 지금 다세대 빌라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반 빌라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뭐 7, 80%는 재개발을 위한 빌라겠죠. 자, 제일 많이 된 데는요, 광진구하고 송파구입니다. 광진구와 송파구가 상승률과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빌라 매매 지수예요. 이거는 2020년대부터인데요.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상승하다가요, 22년도에 가격이 하락했죠. 그러다가 아파트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빌라는 이렇게 조금 긴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지금 상승 곡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아파트고요. 이 빌라는 이 시간에 전세 사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 상승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빌라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찾는 이유가 뭘까요? 결과적으로 재개발을 위해서 사는 건데 재개발을 하더라도 지금 집을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사게 되면 취득세 중과세를 받습니다. 이런 뭐 양도세 중과세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하나 있죠. 소형주택, 주택수제인데 60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에 되는 서울에서 이런 신축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고요. 양도세 중과 받지 않고 보유세에서도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아서 중과를 배제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정리해 보면 지금 서울 아파트의 중심 지역의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분양가라든가 여러 실제적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서울 아파트는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의 아파트 임대 물량이 없다 보니까 경기라든가 또 비아파트 빌라 시장으로 지금 굉장히 이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아파트 시장에서도 가능한 한 빌라 중에서도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 지역이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주택 특례 정책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요거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하급지에 1주택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주택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이런 것밖에 없다. 그래서 주택수 제외되는 빌라 투자를 꼭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세미나 진행합니다.
한강변 강남권의 재개발 투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8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오후 1시까지 하고요. 시간이 안 맞으신 분들은 평일날 1대1 대면 상담으로도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약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 주말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 보시다가 세미나 예약이라든가 상담 예약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 세미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는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송성문 대표와 함께 재개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망 투자 지역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더원부동산연구소 최혜정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최근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그 여파가 빌라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 최근 이 빌라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 이상을 육박하면서 예, 정말 심각하죠. 예, 지금 아파트도 부족하고 빌라도 부족한데 전세 가격은 치솟아 오르는 이런 시장. 예,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더 상승하겠죠. 예, 더 상승하기 전에 미래의 비싼 아파트 선점할 수 있는 예, 정비사업, 유망 정비사업 지역 예,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재개발과 관련된 두 지역을 분석해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가볼 곳은 강남입니다. 강남에서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재개발 투자로 관심 갖고 계시는 개포동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바로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바로 강남구 안에 개포동, 개포 3구역입니다. 예, 강남 부자들이 이 강남 안에서도 선호하는 지역, 개포동, 개포 3구역, 예, 신흥 부촌으로도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예, 최근 또 기사의 동향을 보니까 예, 기사의 타이틀을 말씀드리면 비아파트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예, 내용을 보니까 예, 서울 빌라 등 이 비아파트의 전세가율이 9개월 만에 60%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예,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죠. 주거 안정을 위해서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면 주택수 산정도 제외를 하고 세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또 지적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 그렇다면은 예, 비아파트 공급을 서둘러야 되는 거 예, 급선무고요. 또 공급 기반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에 또 문제가 있는데, 지난해 서울에서 준공된 연립 다세대 이 다가구 주택이 20.7%가 감소를 했고, 또 지난 연도를 봤을 때 2022년부터 했을 때 2년 연속 공급이 줄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예, 아파트난이 가져온 빌라 시장의 반사 이익.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가야겠죠. 예, 초기 투자금의 최소화,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서
초기 투자금을 최소화해서 정비사업 지역에 빌라 투자한다면 유리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공급 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정비구역의 선점, 빌라 투자로 신축 아파트, 미래의 신축 아파트 선점한다면 좋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에 있어서는 오늘 소개해드릴 곳 강남구에 해당되죠. 이 안에 개포동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은 그 중심지 명으로는 강남은 국제 업무 중심지로서 육상 방향성 가져가고 있고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죠. 현대차, 영동대로 복합개발, 잠실 마이스 사업 등등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규모가 큰 개발의 내용들이 현재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개발의 중심 속에 지금 이 지역 소개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권역별 입지 분석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비싼 아파트 자리 잡고 있는 압구정 청담 권역이 여기에 위치하고요. 일자리가 넘쳐나는 테헤란로 업무 지역이 바로 여기에 있고 학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군이 자리 잡고 있는 도곡 대치권역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에너지들을 모두 또 흡수하고 있는 거기에 웰빙 주거 환경까지 겸해서 가져가고 있는 개포권역과 수서권역이 여기 위치하는데 현재 신흥 부촌으로 자리매김한 이 개포권역 안에 이 개포동 오늘 여기 유망 정비사업지역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높아진 개포동의 위상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은요, 여기 개포동에 이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이 아파트를 가봤더니 여기 호수, 저기 호수, 여기 저기 대기업 CEO가 가장 많이 살고 있었다는 곳이 바로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국내 500대 기업 대표이사들이 가장 많이 거주를 하는데 여기에는 삼성전자, 네이버, SK 등 주요 기업 대표 11명이 이 단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하죠. 신흥 부촌으로 자리매김하고 대기업 CEO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 아파트 단지가 있는 이 라인에 주거 라인에 유망 정비 사업 지역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입지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양재천을 끼고 있죠. 말죽거리, 도곡공원 그리고 구룡산을 낀 웰빙 주거 환경도 가져가고 있지만 여기에 이런 편리한 주거 환경과 더불어서 학군도 매우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목할 부분은 지금 현재 개포 1, 2, 3동은 개발이 완료가 돼서 부촌으로 자리 잡고 있고 아파트 시세 30평형대 30억 중후반대 곧 40억을 뚫을 기세로 해서 부촌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라인을 따라서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지역이죠. 바로 개포 4동입니다. 1구역부터 해서 4구역까지 자리 잡고 있는데 수년간 정비 사업을 도모해 오다가 이제 개발의 탄력이 붙는 그런 시점에 또 여기 말씀드리고 있는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통기획으로 연본 동의서 현재 지금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3구역 오늘 소개해드릴 곳 바로 여기 구역에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신속 통합기획으로 동의서 또 지금 받아가는 초기 시장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1구역, 3구역이 움직이다 보니까 2, 4구역도 지금 들썩이고 있는 개발의 초기 시점 이 지역 주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역별 노후도를 보면은요, 양재까지 해서 많은 구역들이 모아타운으로 해서 개발의 움직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총 4구역으로 분류가 되는 이 개포 4동 같은 경우에 노후도가 60%대 가져가고 있죠. 2, 4구역은. 그리고 개포 4동 1구역 같은 경우에는 68.83%. 가장 높은 노후도 30년 이상 노후도 70%에 육박하는 노후도 가져가는 것은 또 3구역입니다. 개발의 압력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포지구의 재건축 단지 구역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예전 80년도 이때에 저층 아파트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가 이제 개발이 되었죠. 지금 완료된 곳들은 여기. 그리고 현재 2주까지도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이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우러졌을 때는 약 4만 세대 이상이 자리를 잡게 되는 이 주거 벨트의 흐름 속에서 1, 2, 3동 그 옆에 4동 지금 투자 유망 정비 사업 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주목할 곳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의 호재 말씀드리면은요 위례 가천선이 있습니다. 역사가 없던 곳에 역사가 생긴다면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압구정 이 강남 같은 경우 또 여기는 과천이죠. 또 위례
그 중심 선상에 구룡 포위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가 역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그림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가 포위 사거리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3구역이 여기 위치합니다. 예, 이렇게 역세권으로 했을 때는 역세권에 관련한 정비 사업도 예, 또 그려볼 만한 그런 지금 현재 타이밍으로 해서 예, 다양한 정비 사업 방식 따라가면 예, 선택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예, 개발의 호재에 있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일자리가 많아야지 또 아파트 가격이 또 짱짱하게 받쳐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 양재 AI 미래 융합 혁신 특구가 여기에 있는데 더불어서 양재 개포 예, ICT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또 여기 지정이 되었습니다. 개포 3구역은 바로 또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미래의 먹거리 사업,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의 산업 벨트가 바로 여기서 예, 구축이 된다고 하는데 예, 강남 미래산업 성장 동력의 축, 예, 수서에서 개포로, 삼성으로, 테헤란으로 연결되는 예,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예, 성장 동력 축의 그 중심 속에 또 개포동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가 왕성하게 이루어졌을 때 미래의 비싼 아파트 기대할 수 있으니까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서 예,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에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도 호재로 작용을 하죠. 예, 상습적인 정체 구간인 여기를 지하로 묶고 지상에는 공원으로 이렇게 개발의 밑그림 가져가는 이 호재는 2029년에 착공을 목표로 두고 있고 34년 준공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 현재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121만 명의 일자리, 젊고 엘리트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죠. 자, 그들의 이세도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학군 좋기로 유명한 바로 여기가 배후 주거지, 개포동이 가장 유력한 배후 주거지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구역 현황 말씀드리면은 이 구역계입니다. 예상 구역계인데 예, 보시면은 71,526제곱미터의 면적에 30년 노후도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예, 개발의 압력이 매우 높은 강남권에 이렇게 30년 노후도 이렇게 높게 가져가는 곳 없습니다. 예, 이 지역 주목하시면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예,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바로 여기는 유래 가천선 중심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예정지 바로 여기다. 예, 무엇보다도 강남 8학군 주거 벨트, 예, 집값 상승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가져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더 많이 넘쳐날 미래 산업의 예, 핵심 축이 되어지는 여기에 예, 또 하나 ICT 특정 개발 진흥 지구로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주거뿐 아니라 산업 업무가 함께하는 지역으로 예, 경제 활성화 크게 일어날 곳이 여기다. 예, 무엇보다도 30년 이상 노후도 69%에 육박하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 높은 것도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세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좋은데 아직까지 빌라 투자가 3억 초반에 예, 전세로 투자하셨을 때 접근 가능한 매물들이 아주 희소하지만 또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 1.5룸은 5억 중후반, 투룸은 5억 후반에서 6억 후반. 아직까지도 서울 시내에 예, 강남에 이런 가격. 개발의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 이 지역 예, 많은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미래의 내 집, 내 아파트, 강남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유망 지역이니까요. 예, 지역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릴게요. 네, 개포동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개포동에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거나 그 외에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산에 맞춰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또 최혜정 대표와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기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맞춰서 어느 지역에 투자해보면 좋을지 그 지역 분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지역으로 가보죠. 이 지역은 이제 용산인데요. 강남을 넘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용산의 청파동으로 좀 가볼게요. 바로 분석해보죠. 예, 제가 며칠 전 용산구 청파동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곳 분위기 좀 알아보려고 다녀왔는데 예, 제가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예. 8월 22일 예, 주입 사업 설명회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바로 이곳. 바로 이곳이 역세권 개발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곳. 예, 청파동 3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소개에 앞서서 정비 사업의 종류를 크게 신속통합기, 모아타운, 또 역세권 정비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사업성 좋기로
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비 사업의 방식이죠. 역세권 정비 사업을 오늘 소개해드린 청파동 3가가 추구하는 개발의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세권 정비 사업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요즘 많은 이슈로 해서 예, 많이 매스컴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사업,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업 지역이 예, 바라보고 있는 개발의 방식이라는 거, 예, 3, 4인 가구의 주거 공급을 예, 목적으로 두고 있고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운영 기준을 예, 근거로 하고 있고 예, 무엇보다도 준주거 상향을 통해서 예,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밑그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정비사업 예정지역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역세권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예,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6년 3월 17일 서울시 역세권 주택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역세권 장기전세 11.7만 호 공급 박차한다라고 했는데 기준 용적률을 30% 상향하고 예, 절차도 통합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또 하나의 자료를 보니까 3월 25일자 보도자료였는데 325개 전 역세권 복합개발 대상지로 해서 예, 일터와 주거와 여가가 한 곳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버전한다. 31년까지 본격 가동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모든 역세권 복합개발이 허용, 공공기업 부담 대폭 완화해서 예, 역세권 정기전세 주택 입지를 또 확장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해서 5개월 이상 기간 단축한다. 이런 내용들이 예,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바로 여기 경쟁력 높겠죠. 정책적으로도 팍팍 밀어주는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입지 들어가 볼게요. 바로 도심권의 예, 용산구에 들어갑니다. 예, 중심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040 서울 맞춤형 발전 구상을 보니까 바로 여기에 발전 방향은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 재탄생에 있는데 주거 환경적인 면에 의하면은 서울 도심의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도 완화한다라는 발전 방향성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용산에서의 이 7광역 중심 특성 및 육성 방향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서울 도심 여의도와 연계한 한강 중심의 국제 업무 중심지로서의 개발 방향성, 용산 공원과 연계한 국제 수준의 어메니티 공간 조성. 예, 여기는 국제 업무 중심 지역으로 또 용산 공원과 한강이 있기 때문에 예, 경쟁력 높은 자치구. 그 안에 청파동 3가 소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굵직한 호재들이 현재 무르익어가고 있죠.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민족공원, 철도 지하화 사업 등등 이렇게 대규모 호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 경의선, 또 경춘선, 예, 지하로 묶고 지상의 컴팩트 시티, 예, 그리고 공원으로 개발의 밑그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서울역 북부 개발은 24년 12월 착공해서 29년 준공 목표로 해서 개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도심권 마이스 산업을 선도할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빠뜨릴 수 없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예, 44조 원의 경제적 효과, 이 용산을 대표하는 예, 가장 첫 번째로 손꼽을 수 있는 개발의 내용이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민족공원 2027년 내년 말까지 완료 목표로 박물관과 문화시설 유치를 계획합니다. 이 모든 인프라와 개발의 내용들 예, 도보권에 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청파동 상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입지 여건 말씀드리면은 4호선 숙대 입구역, 1호선 남영역, 6호선 효창공원역 해서 트리플 역세권에 바로 여기에 이렇게 구역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6,539제곱미터의 전체 세대수가 142. 예, 현재 노후도 높죠. 예, 80%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0년 노후도입니다. 예, 개발의 압력이 매우 높고 예, 구역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전체가 350m 안에 들어갑니다. 예, 역세권, 1차 역세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조감도 보시고요. 예, 투시도, 예, 역세권 아파트 기대할 수 있는 예, 8월 22일 주민 설명회 기대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예,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용산이라는 지역 가치, 예, 브랜드 가치 우수하죠. 두 번째 사업성이 높은 역세권 재개발 사업 예, 곧 준비하고 있고 예, 높은 노후율로 개발의 압력, 예, 30년 노후도 80% 이상, 다양한 개발 호재로 안정적인 미래 가치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초기 시장 가성비 높은 투자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예, 시세 말씀드릴게요. 1.5룸이고요. 투룸입니다. 예, 1.5룸은 4억대 투자 가능하시고 투룸은 5억대 투자 가능하신
예, 매물 또 여기 현장 귀합니다. 예, 매물 알아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릴게요. 네, 역세권 개발의 인센티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용산 청파동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기 위해 돌아올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